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였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과 함께 고향에 간 적이 있었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것이었지만 두 분은 낚시를 워낙 좋아하셨기에 근처의 강가에서 밤낚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굳고 말리셨다. 요즘 동네가 흉흉해서 밤낚시 갔다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절대 가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건 헛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결국 밤이 되자 할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나와 강으로 향했다. 그때 나도 따라 나섰고 그렇게 셋이서 밤낚시를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조금 지나간 시각, 두 분은 약주까지 하셔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 나는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 한기를 느끼며 낚싯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강 주변으로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피곤해서 눈이 침침한가 싶었지만 곧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님을 깨달았다. 낚싯대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물고기가 낚였을 때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엄청난 주파수로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수면 위에는 어떤 물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낚싯대 끝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속에 잠긴 낚싯대가 서서히 위로 올라오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놀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윽고 낚싯대 주변의 안개가 뭉치더니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뭉쳐지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엔 흐릿한 윤곽만 보였지만 점점 얼굴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입이 생겼다. 하지만 그 입은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눈도 생겼지만 검은 구멍처럼 깊고 어두웠다. 형체는 공중에 떠 있더니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난 너무 놀라서 두 분을 깨우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채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버지와 친구분은 여전히 졸고 계셨다.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야! 갑자기 아버지의 친구분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그 순간 그는 우리를 보더니 미친 듯이 나와 아버지를 붙잡아 차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갔다. 신기하게도 강에서 멀어질수록 몸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차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낚시를 간 것까지는 기억하시지만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우리는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쉽게 믿지 못하셨다. 우린 낚싯대와 수집품을 두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 근처 절에서 가져간 건 아닐까 싶어 스님께 물어보러 갔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셨다. 어디서 낚시를 했습니까? 우리가 장소를 말하자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강 근처는 서울에서 온 낚시꾼들이 자주 실종되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어떤 남자가 그 강에서 낚시를 하다 정체불명의 존재를 목격한 후에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다. 오래전 이 강에서 한 여인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남자와 정을 나눴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원한을 품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 이후로 낚시꾼들이 종종 실종되는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그들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친구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눈앞이 밝아지더라고. 순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너희를 끌고 도망친 거지. 아버지는 지금 그 친구를 생명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지금도 그 친구분은 가끔 우리 집을 방문해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우리는 분명히 강가에서 무언가를 마주쳤다는 사실이다.